오늘은 지난 대법원의 노동법 판결들을 통해 노동법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는 판단의 기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1997년 8월 22일 선고된 판결에서 볼 수 있는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해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 생긴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사이에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1992년 12월 22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볼 수 있는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돼서 종전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볼 수 있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1999년 11월 12일 선고된 판결에서 볼 수 있는 평균임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 원리로 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1988년 12월 13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볼 수 있는 임금 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해서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그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 시류를 거둘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01년 11월 13일에 선고된 판결에서 볼 수 있는 영업 양도에 따른 계속근로기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 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론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반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2010년 5월 20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볼 수 있는 퇴직금 분할 약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퇴직금의 지급 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위 약정에 의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체를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해야 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2010년 5월 13일 선고된 판결에서 볼 수 있는 포괄임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의 법적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감시단 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금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재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재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유효하다. 한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엔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자주 보고 암기하셔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현출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주요 판례들의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